이번 시간부터 법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죠. 이 법에서는 지금 이 농품법하고 이 원산지법 이 두 가지가 지금 2차에서 출제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1차에서 세 가지, 이 농안법까지 해서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하셨을 건데, 이 2차에서는 농안법은 빠지고 지금 이 농산물 품질관리법 그리고 이 원산지법 두 가지가 출제 대상인데, 이 두 개를 합해서 지금 2차에서 100점 만점 중에서 이 적게 나오면 약 10점, 그리고 아주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그동안 그 추세를 보면 20점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점에서 20점 사이 정도. 그리고 이 원산지법에서 이 전체 두 개 합쳐서 10점에서 20점인데, 이 원산지법에서 한 5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농품법에서 일반적으로 한 7에서 8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량에 비해서는 이 생각보다 이 배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1차에서 여러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이 충분히 여기서 이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원산지법 같은 경우는 나올 만한 게 이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원산지법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그 5점짜리가 하나 정도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문제는 꼭 득점을 하고 가시는 게. 예, 그리고 강의는 1차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1차에서도 강의를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이 2차에서는 1차하고 다르게 1차는 그 한 과목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 이 선다형 시험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2차 같은 경우는 이 주관식으로 필답형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그러한 시험이다 보니까 이 법 전체를 다 외워서 시험장에 간다. 이건 사실 이 별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 시간이면 차라리 이 등급 판정 관련된 걸 하나 더 외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강의 진행을 조금 빠르게 하고 이 그동안 자주 출제됐던 파트 그리고 출제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주로 이 짚고 넘어가는 이러한 형태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목적이 나오죠. 이 목적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는 매우 자주 출제됐던 이 지문입니다. 그래서 가로넣기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됐던 내용이죠. 목적 한번 보죠.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그래서 이 목적은 이 품질 관리를 함으로써 이 첫 번째는 안전성 확보. 이 식품에 지금 농산물은 거의 식품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 식품의 이 안전성, 이 먹고도 이상 없는 농산물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성 향상. 향상하며 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공정, 이렇게 함으로써 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 그리고 소비자 보호, 이 최종적인 이 목적이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안전성 확보하고 상품성 향상하며 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해서 이 농업인 소득 증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용어의 정의. 이 농산물, 농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생산자 단체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생산자 단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생산자 단체와 그 밖에 농림부령,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이다. 그래서 이제 단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건 제가 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설명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물류표준화. 이 물류표준화는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지금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이 기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물류가 표준화돼야 돼요. 내용 한번 보죠.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그동안 출제됐던 거 보면은 이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여기에 가로를 하나 치고 이 기기, 용기, 설비, 정보 여기에 가로를 하나 쳐서 가로를 채우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하고요. 그리고 이 호환성, 연계성에 이 가로를 쳐서 가로를 채우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우수관리, 우수관리, 이력 추적, 지리적 표시, 이 동음 이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권, 유전자 변형, 그리고 유전자 변형 여기까지는 이제 각 파트별로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거기서 보도록 하고요. 이 유해 물질의 그 개념,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총리령으로 정한 것이다. 그래서 총리령으로 정한 것,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그리고 병원성 미생물, 생물독소, 방사능, 그 밖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물질 해서 유해 물질을 8가지를 규정을 했습니다. 규정에 대한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이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에요. 그래서 유기오염 물질 이렇게 답을 쓰시면 이 정답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유기오염 물질이라도 잔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 물질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회. 심의회 구성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농산물 및 수산 가공품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 소속으로 이 농수산물 품질관리 심의회를 둔다. 그래서 심의회는 이 농림부 장관 밑에다 두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심의회 구성입니다.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 포함해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구성은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해서 60명 이내. 그래서 최대 60명까지 심의회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이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지명한 사람과 농림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부 장관이 지명한 사람 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중 해수부 장관이 지명한 사람 해서 각각 이렇게 각 그 부처에서 지명한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죠. 다음 단체 기관의 장이 소속 임원 직원 중에 지명한 사람에서 농협이라든가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한국 농산식품유통공사 AT를 말합니다. 그리고 식품산업법에 따른 한국 식품산업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원,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 이런 곳에서 각각 소속 임원이나 직원 중에 지명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한
이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또는 소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농림부 장관이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 그런데 여기서 이 디귿, 리을, 다시 말해서 이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이 경험자 중 이 위촉한 사람, 여기는 이 임기를 3년으로 한다. 그래서 임기는 이 3년. 단 여기서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이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이 어떤 소속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그 경우에는 임기가 없습니다. 이 심의에는 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를 위한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그래서 지리적 표시 이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법에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심의의 업무 중 특정 분야의 사항을 이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서 이 분과위원회가 6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 분과위원회 및 7에 따른 분야별 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은 사항은 심의에서 심의된 것으로 보겠다. 이 농산물 품질 관리 등 국제 동향을 조사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고, 그리고 1에서 9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심의의 직무 12가지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이 심의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 거 모두 골라내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 표준 규격입니다. 이 표준 규격은 우리 시험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이 농산물 품질관리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표준 규격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표준 규격.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이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효율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포장 규격과 등급 규격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표준 규격은 포장 규격과 등급 규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규격의 의미, 포장 규격의 의미 각각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표준 규격에 맞는 이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이 표준 규격품을 표시할 수 있고, 표준 규격의 제정 기준, 제정 절차,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해수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산물의 이 표준 규격은 포장 규격 및 등급 규격으로, 포장 규격과 등급 규격으로 구분하고, 이 포장 규격은 산업표준화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법에 따른다. 다시 말해서 한국산업표준법 KS를 의미합니다. 이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관, 수송 등 유통 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 등 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포장 규격에 들어가는 거 제일 먼저 거래 단위. 우리 뒤쪽에 이 표준 규격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이 각 그 품목별로 거래 단위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과 같은 경우는 5kg, 7.5kg, 10kg, 배 같은 경우는 5kg, 7kg, 5kg, 7.5kg, 10kg, 15kg로 한다. 이게 정해져 있고, 만약에 최소 거래 단위 미만, 5kg 미만이라든가 최대 거래 단위 이상, 그 경우에는 이 시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라서 다른 거래 단위를 정할 수 있다 해서
5kg하고 15kg 범위 내에서는 이 다른 포장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포장 재료, 포장 치수, 포장 방법, 포장 설계, 그리고 표시사항, 이런 것들을 이 표준 규격으로 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단위, 포장 치수, 포장 재료 및 포장 재료의 시험 방법, 포장 방법, 그리고 이 포장 설계, 표시사항, 그 밖에 이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했는데, 결국은 이 포장 규격은 이 6가지를 이 포장 규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급 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습도 및 선별 상태 등에 따라 정한다 했는데, 결국 등급 규격이라는 것은 품목이나 품종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 항목을 설정해서 특, 상, 보통으로 구분한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등급 규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 요 지문이 등급 규격이 그 지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시험 보신 분들이 뭐만 열심히 요점 정리를 해서 암기하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열심히 했냐면 고르기, 크기, 색택, 색깔,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뭐 결점, 습도, 선별 상태, 요것만 열심히 외워서 이 시험장에 가셨는데, 여기다 가로를 쳐서 여기를 채워라 하는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 특상 보통이 생각이 안 나서 못 쓰신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필요 항목들 있죠. 고르기, 크기, 형태, 요것들이 전부 다 이 필요 항목입니다. 그런데 품목이나 품종 특성에 따라 이 필요 항목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사과, 낮게 고르기, 색택, 신선도, 중결점, 경결점, 요 5개가 필요 항목입니다. 그리고 뭐 뒤쪽에 어떤 참깨라든가 들깨, 이쪽으로 가면 어때요? 건조도, 수분 함량 같은 게 들어가는 수분 함량, 이물. 그래서 각각 이 필요 항목은 품목이나 품종에 따라 달라지더라. 또한 이 농관원장, 이 수품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표준 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시험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규격의 고시권, 농관원장, 수품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표준규격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고시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고시권자는 이 농관원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인 경우에는 농관원장, 그리고 수산물인 경우에는 수품원장, 그리고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이 각각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표준 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표시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요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뭐 경북 청송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사과를 수확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사과 박스를 인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과 박스에 뭐 인쇄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제일 먼저 내가 그 판매하는 이 사과가 표준 규격품이다. 이렇게 하면 이 소비자에게 조금 더 어필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준 규격품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박스 안에 사과가 들어있다. 이 소비자가 박스만 보고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는 사과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 사과 품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과 중에 이 사과는 앞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 품종에 따라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품종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도가 많이 달라지는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품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뭐 후지가 들어있다. 하지만 이 사과 품목에 따라서 이 선호도가 다르지 않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딸기는 누구는 설향이 맛있다 하고 설향만 찾아 먹는 분들 이 드뭅니다. 뭐 토마토는 뭐가 맛있다 이런 거 드물죠. 그래서 이 딸기나 이런 것들처럼 이 어떠한 품종에 따라 소비자 선호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 품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농사 짓는다고요? 청송에서. 그러면 산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과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있다. 뭐 20개가 들어있다. 아니면 10kg이다. 해서 무게 또는 개수. 그리고 이러한 사과라는 품목, 후지라는 품종, 특성에 따라 필요한 목표로 해봤더니 등급이 특이였다. 등급. 그리고 이 사과 먹어보고 맛있으면 재주문해라. 내지는 뭐 사과 이상 있으면 바꿔줄 테니까 연락해라. 해서 010 몇 번. 그리고 이영복이가 농사지었다. 해서 생산자. 여기까지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이제 쌀 같은 경우는 이 생산 연도까지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시 방법 한번 보죠. 이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도지사, 특별자치 이 도지사는 이 농산물의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표준 규격에 따라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표준 규격품을 출하하는 자가 표준 규격품을 표시하려면 해당 물품의 포장 곁면에 표준 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품목, 산지, 품종. 다만 품종을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농가원장, 수품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품종은 생략 가능한 품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연도는 공류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쌀과 같은 공류만 생산 연도를. 그리고 등급, 무게. 다만 품목 특성상 무게 표시 어려운 경우에는 농가원장, 수품원장,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 개수 표시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명과 전화번호.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이 농산물 우수관리. 흔히 GAP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 이후에 진로 중에 한 군데예요. 여러분들 이제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면 GAP 인증심사기관에서 인증심사원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우수관리 인증. 농림부 장관은 농산물 우수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그래서 이 기준의 고시는 농림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이 농산물 를 생산 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생산 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지정된 농산물의 우수관리 인증기관으로부터 이 우수관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인증은 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농가원은 이 인증기관의 관리만 합니다. 또한
우수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우수관리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우수관리 인증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나오죠. 법 8조 우수관리 인증 취소 등에 따라 우수관리 인증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래서 그 규정이 우수관리 인증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9조, 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이 인증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수관리 인증기관은 이 3에 따라 우수관리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우수관리 인증기관은 4에 따라 우수관리 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 인증 기준을 지켰는지 조사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고,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생산 관리한 농산물의 포장 용기 송장 거래 명세표 간판 차량 등의 우수관리 인증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수관리 인증 기준 대상 품목 절차 표시 방법 우수관리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기준입니다. 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 관리해야 하고, 우수관리 인증 세부 기준은 농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상 품목, 이 우수관리 인증의 대상 품목은 농산물 중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 관리하는 농산물을 한다. 따라서 식용이 아닌 경우에는 이 우수관리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관리 인증이라는 거 요 자체는 어찌 보면 농산물의 해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우수관리 인증 신청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할까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